안녕하세요. 뉴스번개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언론의 신랄한 비판 기사들을 모아 소개하려는 건데요.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부정할 수 없는 월드스타입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죠. 이런 업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약점과 단점을 거침없이 지적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결코 선수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비판들이 앞으로 손흥민이 더 발전하고 더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출발이 너무 느렸다. 이제는 과거의 선수. 첫 번째는 2024년 8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이후 나온 기사입니다. 개막전은 언제나 상징적인 무대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너무 조용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기사 제목은 아예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였어요. 풋볼 365는 더 직설적이었죠. 손흥민은 과거의 선수일 뿐이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당시 손흥민은 측면에서 몇 차례 돌파를 시도했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슈팅 타이밍도 느렸고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90분 내내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제 토트넘의 미래는 다른 선수들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있음에도 경기장에서 리더십이나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 시즌에도 손흥민은 두 자릿수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평균 이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리그죠. 이 기사들은 결국 손흥민 여전히 주전일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거만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두 번째는 HITC와 ESP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매체들은 단순히 경기력이 부진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더 날카롭게 손흥민의 태도를 문제 삼았죠. 거만했다. 상대를 쉽게 봤다.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죠? 이 말은 손흥민의 몇몇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동료가 있었는데도 무리해서 슛을 하거나 조금은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방심처럼 보였던 겁니다. ESPN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플레이에는 절박함이 없었다. 주장의 태도로는 부족했다. 즉, 팀을 이끌어야 하는 주장인데 긴장감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성실함과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는 그 반대의 해석을 낳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는 손흥민이 그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선수였다면 폼이 떨어졌다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월드클래스 주장인 손흥민이기 때문에 언론은 훨씬 더 날카롭게 거만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 절대 방심하지 말라. 자신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통계로 보는 하락세, 공격 기여도의 감소. 세 번째는 ESPN과 하스퍼 HQ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21-22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무려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즌부터는 수치가 점점 줄었습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슈팅 정확도 등 거의 모든 지표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스퍼 HQ는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여전히 팀 내 어시스트 1위이지만 이는 팀 전체 부진 속에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일 뿐이다. 과거의 폭발적인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 ESPN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더 후방으로 내려와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고 그 결과 직접적인 득점과 공격 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라고요. 즉, 단순한 기량 저하라기보다 전술 변화의 영향도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결국 기록으로만 평가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하락세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 세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팬들이 보기엔 억울할 수 있지만 언론은 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손흥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트피스 특정 플레이 약점. 네 번째는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입니다. 주제는 손흥민의 세트피스 약점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시즌 동안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손흥민의 수비 집중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종종 상대를 놓치거나 위치를 잘못 잡는다. 스카이 스포츠가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죠. 특히 주장이라면 더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는 원래 수비수들의 목 아닌가요? 하지만 언론은 주장이라면 수비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결국 손흥민이 단순히 공격수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도 수비를 해야 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세트피스 장면 하나가 곧 팀 전체의 결과를 바꾸니까요. 체력 수술 후유증, 프리미어리그 속도 한계. 마지막은 토크 SPORT와 포포2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여기서는 손흥민의 체력 문제와 나이가 거론됐습니다. 사이먼 조던은 손흥민은 여전히 뛰어난 선수지만 수술 이후 완벽히 회복하지 못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토트넘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다.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이미 그의 다리가 무거워 보였다. 결국 모든 선수는 이 시점을 맞이한다. 손흥민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 저하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커리어의 전환점을 논하는 수준이었죠. 이적을 고려하거나 다른 리그로 무대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물론 팬들에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도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언론의 신랄한 비판 기사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흥민은 분명 월드스타이고 아시아 축구의 역사에 남을 선수입니다. 이런 비판조차도 그가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뉴스번개는 이 영상이 비난이 아니라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더 발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분위기를 바꿔서 과거 영국 매체가 손흥민 선수에게 보냈던 찬사의 기사들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